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한다. 농지 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바뀌면서 여러가지 의무사항이 생겼습니다. 의무사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처분이 되죠. 오늘 농지 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무엇이 변경이 됐나? 첫 번째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나? 농지 대장으로 바뀌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농지 원부는 원래 세대별로 작성이 됐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농지 원부를 보면 이렇게 병영자가 이렇게 나오고요. 세대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농이었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이렇게 관리가 됐고요. 보면 이렇게 전체 농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필지별 이 세대원이 농사를 짓는 농지가 이거다. 이렇게 세대별로 관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바뀝니다. 농지 원부가 필지별로 작성이 됩니다. 토지음이나 토지대장이 필지별로 관리되듯이 이제 필지별로 관리하겠다. 이게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지원부가 모든 농지 대상으로 합니다. 농지원부는 원래 1000제곱미터 이상만, 그러니까 농업 경영체가 나오는 그 농지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필지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농지 원부는 원래 주소지에서 발급이 됐었어요. 농지 원부는 세대별로 했으니까 당연히 주소지에서 관리했었는데 이제 농지 소재지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명칭을 바꾸겠다. 네, 대장으로 언제부터? 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에 이 다섯 번째가 이제 과태료 처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농지 임대차 등 이용 현황 변경 시에 신고를 의무하게 됩니다.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바뀌고 아니면 농지에 어떤 개량 시설을 했을 때 아니면 전용을 했을 때 농지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은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 이 말이죠. 농지법 변경된 거를 보면요. 49조 2조입니다. 자, 6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되는 겁니다.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뭐냐면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됐을 때 토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지를 설치하는 경우 이럴 때는 뭘 해야 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지대장을 이제 시군구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입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요. 위 내용은 있잖아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부정으로 제출한 자 그리고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 원 과태료고요. 신청하지 않았고 그냥 방치해버렸다. 임대차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있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한다. 언제부터냐면요. 시행일은 8월 18일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으로 임대차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빨리 시군구에 가서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받거나 이농하신 분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만약에 내가 이장님의 소개를 받아서 개인 간의 임대차를 했다 할 경우에는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재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요. 면사무소 가서 임대차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면사무소에서 비치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임차인이 오히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거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꼭 가셔가지고 8월 18일 전에 미리 해야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 농지 원부는 언제까지 발급 가능한가요? 농지 원부는 22년 4월 6일까지 발급 가능하니까요. 농지원부가 필요한 분들은 미리 발급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으로 개편된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열람 가능한가요? 열람 가능합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담당했던 행정기관에서 편철을 해 놓는 겁니다. 이제 폐쇄되는 거군요. 하지만 열람은 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농지대장은 어디서 발급받나?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경작사실 확인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부 24시로 발급 가능하며 무인 민원 발급기에는 해당 시군구면 농지대장만 발급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농지대장 발급 가능자는 어떻게 되나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토지대장 지금 누구나 발급 가능하잖아요. 정부 24시에서. 그러니까 2024년부터는 토지대장과 똑같이 누구나 발급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죠. 현재는 농지 소유자하고 임차인 아니면 위임장이 첨부되면 대리 발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 원부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농업인 증명은 무엇으로 하는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농지 원부를 요구하는 기관마다 좀 틀리다. 그래서 이제 농지 대장으로 바뀌었으니까 농지 대장상
필지별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를 증명하면 되겠고요. 농지원부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마다 이제 경영체 등록 원부를 내면은 이제 농업인 증명 서류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농지 대장의 효과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이 생각해 보면 투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냥 농사도 짓지 않고 개인 간에 몰래 임대차에서 내가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갖거나 아니면 농사 짓는 것처럼 농민의 혜택을 받는 것을 이제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농지를 사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농지를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고포상제라든지 사법결정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농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농지 거래가 많이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이 제도를 시행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LH 사건 전에는 경제 유전 자체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으로 약간 농지에 대한 규제들이 좀 많이 느슨했었거든요. 굉장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농지법대로 1년에 한 번씩 모든 농지를 또 전수조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결과적으로 이 농지 대장 효과도 이제 거래할 때 과태료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래가 좀 많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8월 이후에 약간 토지 거래가 위축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의 농지 투자 패러다임은 분명히 작용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촌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농지를 내가 사서 농민으로서 내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투자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에서 원하는 사항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뭔지 꼭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로 사는 사람 특히 단기간 투자로 보기 때문에 급격하게 토지 가격이 떨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은 급하게 팔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지가는 하방 경직성이 아주 세요. 그래서 웬만한 일로는 이렇게 지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토지 거래는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개정된 농지법 때문에 이 농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쟁도 많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내가 불법으로 임대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 전화해 보니까요. 지금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과 가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군구나 농어촌 공사 안내를 받아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농지 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시군구 농지과에 연락하셔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댓글로 꼭 놔주세요. 댓글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